여기는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그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의 이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의 둘째로 태어난 그는 베트남전에 파병을 가게 되었다. 그가 베트남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가족들도 알지 못한다. 그가 월남전에서 돌아왔을 때 예전에 순박하고 잘 웃던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세월이 흘러 형제들이 모두 가정을 이뤘고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모두 상경했다. 그는 파병을 다녀온 이후 홀로 방랑 생활을 하며 아주 간혹 형을 찾아오곤 했다. 언뜻 보여지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바람처럼 왔다가 하루도 머물지 않고 떠났다. 그렇게 점점 그의 소식이 끊기기 시작했다. 형제들은 행방을 수소문해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그를 찾았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찾아온 형제들에게 모질게 굴었다.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갑작스런 그의 고독사 소식. 그의 머리맡에는 술병과 약봉지가 가득했고 통장과 도장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그가 몸이 아파 일어날 기운이 없었던 것 같다며 사망 후 며칠이 지나서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갑작스런 그의 부고 소식과 고독사라는 쓸쓸함, 그리고 남겨진 통장과 도장. 통장에는 5천만 원 가량 돈이 들어 있었다. 그는 왜 그 돈을 가지고 편하게 병원에라도 가지 않았을까? 인간의 삶이 참 더덥구나. 그는 연립 반지하에서 홀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살아갔다. 결혼도 하지 않아 남겨진 자녀는 없었다. 몇십 년 단절되었던 형제간의 정은 그의 죽음으로 다시 이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도 이미 소득이 없는 노인에 접어들어 있었고 그들에게 채무가 남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장례식장에는 그의 형과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장례식 빈소와 제단을 차리지도 않았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 입관을 보기도 어려웠다. 그렇게 세상에서 아주 쓸쓸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영면할 곳을 이리저리 찾았다. 살아서도 외로웠을 그는 죽어서도 외로웠다. 그가 갖고 있던 통장에서 국가유공자란 이름으로 매달 3만 원씩 입금되는 것을 발견했다. 형제들은 그가 월남전 파병용사로 국가유공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서야 영면할 곳을 찾을 수 있었다. 고향과 가까운 경상도 국군묘지였다. 그는 살아서 받지 못했던 국가유공자 대우를 한 줌의 재가 되어서야 받았다. 그는 조용한 호국원 묘역에 안치되었고 그의 묘역 주변에는 동료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 고통받던 베트남 전쟁의 기억에서 편안함에 이르렀을까? 이제 그가 남기고 간 통장과 도장, 사람이 죽으면 상속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그때 알았다. 부모가 없고 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와 재산은 형제자매가 상속 1순위라는 것을. 그에게는 사망한 큰 누나, 형, 둘째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다. 문제는 사망한 누나 역시 상속 대상자였으나 그녀의 남편은 재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슬아의 자녀는 없었다. 다만 사망한 누나가 낳은 자녀들이 있었다. 확인 결과 상속 대상은 사망한 누나의 자녀 4명이었다. 남겨진 채무가 두려워 포기하려 했던 5천만 원에 이어 그는 채무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고 다른 저축 통장들이 발견되었다. 그에게는 큰 돈이 있었다. 그런 돈이 있으면서 병원도 가지 않았던 한 푼도 써보지 못한 그의 돈. 어디에 돈을 쓰고 싶어 그렇게 모아두었을까? 삶의 끝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다. 그가 죽을 힘으로 모았을 그 돈은 형제자매에게 3천만 원씩, 큰 누나의 조카들에게 700만 원씩 상속되었다. 그는 아득히 먼 곳에서 편안함에 이르렀을까?